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와, 장안의 화제죠. 도대체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었나? EV9에 비해서 620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EV9의 배터리보다 10%나 더 많고 주행거리도 더 길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가격이 싼 만큼 뭔가 빠지는 거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가 그만큼 달리기에 훌륭한지 아니면 아쉬운 점은 있지 않은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Okay, stop it. Go, I drop. When I trip, I pop. When I go, I drop. When I trip. 아, 진짜 멋지잖아. 제가 지금 아이오닉 9을 살까 말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가지고 스키장에 가면 대박일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여기다 딱 올려놨네요. 툴레로 여기다 스키를 싣고서, 아니면 굳이 이거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안에 스키를 쫙쫙쫙 실어서 가면 대박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차들 만만치 않은데, 야, 저런 차, 저런 차도,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리 봐도 오늘 계약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이 예쁘네. 자색 고구마색. 자색 고구마 색과 자색 고구마 인테리어 완전 멋지네. 와, 이거다. 바닥도 저렇게 하얘니까 또 바닥 하면 근데 금방 더러워지지 않을까? 괜찮을까? 아무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시승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출발. 뭐야, 엔진 시동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차가 출발을 하네. 시동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 우와, 그렇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니까 시동 소리 당연히 안 들리죠? 기분 좋네요. 전기차를 처음 탔을 때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익숙해졌고, 전기차가 단순하게 조용하다 요거를 떠나서 이 전기차라면 모름지기 갖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달리는 느낌, 가속감. 전기차를 잘못 만들면 초반에 튀어나가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감속할 때 느낌도 지나치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가속이 울컥울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잡았는지, 약간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단단한 느낌이 있는데 승차감은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느낌이 드네요. 아주 괜찮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단단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승차감을 꽤 부드럽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기차는 일반적인 가솔린차에 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큰 차들은 더욱더 단단해요. 그리고 21인치 타이어 또 단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21인치를 꼭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21인치가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9인치 타이어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 처음 들어와서 보는 느낌은 예쁘네요. 예쁜데 근데 지금 컬러 톤이 너무 강해서 제가 평소 타는 차보다는 훨씬 더 컨트라스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요소가 많아서 이게 아마 처음에 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테리어 요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컬러를 보면요, 인조 가죽 버전과 나파 가죽 버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 머드 그레이 크리미 베이지 투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블랙 원톤도 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조금 더 튀고 싶은 사람들, 차가 일단 비싼 차잖아요.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지만 6,700만 원이 결코 싼 차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싼 차를 탈 때 좀 비싼 차 티를 내야지. 나 좀 특별한 차를 탔어요, 이런 인테리어를 좀 해줘야지. 지금 보니까 초록색도 괜찮아 보이네. 다크틸 라이트 그레이, 저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보다는 그래도 색깔이 뭔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처음에 딱 차에 앉았을 때 느끼는 점은 굉장히 고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야, 이게 보통 차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고요. 크기, 어마어마한 크기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달려보면 달리는 느낌에서는 그렇게 큰 차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주 가뿐하게 움직여지는 느낌이네요. 가속 페달 밟으면 네, 이런 느낌. 감속 부드러워,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또 가속 감속을 오토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차가 가까워지면 오토 회생 제동을 해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를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오토라고 써 있으면 앞차가 지금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앞차가 가까워지면 속도가 줄어들다 못해서 심지어는 전 지금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차가 멈춥니다. 신기하죠? 차가 이렇게 멈춰. 그러면 운전을 반만 하면 돼. 나는 가속할 때만 가속 페달을 밟고 감속할 때는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 절반만 하면 되잖아. 아, 그것도 싫어. 나는 핸들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하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 누르면 핸들도 돌려줘요. 이렇게 핸들을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주느냐? 앞차를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차선이 지워져 있어도 앞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는 운전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조금씩만 도와주면 됩니다. 약간 핸들이 좀 덜 돌아간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가 삥삥삥 하나? 안 합니다. 삥삥삥 안 해요. 정전식 센서를 핸들 주변에 담고 있어서 손만 갖다 대면 된다. 좋죠, 좋죠. 진짜 발전했다. 이제 ADAS가 완전히 ADAS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우리 곁에 그냥 쓱 들어와서, 예전 같으면 야, 차에 이런 기능이 있네 라면서 그걸 홍보했겠지만 요즘은 그런 걸 더 이상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이오닉 9이 적어도 운전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ADAS를 통해서 운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운전대에 손만 얹고 그냥 가속 페달 잠깐 밟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지 않고도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면 더욱더 편하게 주행을 해줍니다. 차간 거리를 1단계로 해서 다녀볼게요. 일단 이 시내 도로를 달릴 때는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페달은 지금 계속 안 밟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그냥 운전을 하고요. 여유 있게 가야 되겠구나. 아유, 스키장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고 험하냐. 아유, 야, 막히네 라면서 막히는 길에서 느긋하게 가면 됩니다. 가족들하고 음악도 듣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유튜브 같은 거 는 못 보는구나. 그런 것들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유튜브를 틀 수 있으면 좋잖아요. 유튜브를 딱 틀었어. 어이씨, 겁나 잘생겼네? 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소리 들어도 좋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소리를 들으면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출발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안 되나? 유튜브를 소리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유튜브 뮤직도 있잖아. 모카같이 유용한 지식은 운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는 이런 훌륭한 채널을 나는 운전하면서 듣고 싶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현대는 달리면서 들을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돼야죠. 라고들 얘기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D를 넣었을 때 안 들립니까? 이게 운전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디오 듣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리고 굉장히 희한한 점은 DMB는 운전하면서 나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아우, 정치 얘기 그만 좀 하세요. 큰일 나겠네. 아, 참. 아무튼 지금 DMB 같은 경우는 달리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왜 들을 수가 없는가? 일관성은 있어야죠. 둘 다 못 듣게 하든가 둘 다 듣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인테리어를 보여는 드렸지만 인테리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요거 지금 위쪽에 우레탄으로 코팅을 한 건데, 우레탄 코팅을 하면서 약간 아스라이 반사되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냥 은색 플라스틱에는 이런 느낌이 안 살죠. 그런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위에 코팅을 잘 해놨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요거는 얼핏 보면 플라스틱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리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비용이 꽤 많이 들었겠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든 것 치고는 리얼 알루미늄이라는 걸 잘 살려놓고 있는가, 재질의 그 특성을 잘 살린 외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칫 잘못 보면 플라스틱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레트로 퓨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에 과거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대에서 다시 해석한 거야. 아주 옛날의 디자인인 거죠. 미래는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가득 차 있고 당연히 크롬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금속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게다가 그 곡선 같은 것들도 아주 이렇게 유려한 곡선을 갖고서 만들어질 것이다. 미래는. 예를 들면 전투기. 그때 당시 기술의 총알이라고 생각했던 게 머스탱 전투기 같은 거였는데, 아니면 비행기, 겉모양이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이게 미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물론 미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실제 미래는 더욱더 각지고 더욱더 날카로운 디자인이 됐어요. 사이버 트럭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디자인이죠. 사실 우리의 미래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그 미래, 굉장한 로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모두가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상화 그리면 우리는 달로 수학여행을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차들이 하늘을 나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누가 그런 그림을 그려요? 요즘 들어서는 꿈꾸는 느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미래가 뭐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스마트폰 정도 조금 더 커지겠지, 이만큼 길어지겠지, 뭐 카메라가 한 10개쯤 바뀌려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식의 요즘 들어서의 미래는 재미가 그다지 없죠.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그 미래에 대한 동경, 그런 것들이 이 레트로 퓨처라는 이런 디자인 사조로 다시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우리가 꿈꾸었던 미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향수를 자아내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팰리세이드와 마찬가지로 조금 작아요. 지난번에 저희 댓글에도 누가 남겨주셨더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현대에서 가장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메일 주세요. 제가 메일 달라고 댓글 남겼잖아요. 왜냐면 안 보여요. 지금 그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하신 회사 분일 것 같은데 한번 메일을 한번 주세요. 진짜로 이게 어째서 크다는 건가. 왜 그러냐면 구멍이 한 뼘밖에 안 돼요. 저게 어째서 크다는 거야. 구멍이 한 뼘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앉으면 윗부분이 그냥 잘립니다. 윗부분이 그냥 잘릴 수밖에 없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걸.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계속 조절해야 돼요. 키가 높은 사람은 낮춰야 되고 낮은 사람은 높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왔다 갔다 해. 요만한 구멍이니까, 그러니까 위에 걸리든 아래 걸리든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려. 이게 어째서 제일 크다는 거야. 지금 가장 커진 게 아니고 가장 작아졌어요. 디스플레이가 앞에 얼만큼 비춰진다, 가상으로 저 앞에 100인치로 나타나요. 그거는 우리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어. 구멍이 너무 작다, 이거보단 키워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거리를 꾸준히 크루징하는 능력일 겁니다. 정말 부드럽게 장거리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운전해보는 바로는 일단 노면에 토독토독하는 느낌은 그냥 들어옵니다. 핸들에서도 느껴지고요, 엉덩이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토독토독하는 감각이 있어요.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승차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승차감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것 하나가 승차감이 너무 좋고 어떤 차는 승차감이 너무 나빠, 이런 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납품받아요. 구성은 같아요. 부품도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둘은 같아야지,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의 승차감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승차감에 대해서 특별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난하다, 편안하냐? 편안합니다. 뭐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좋다거나 뭐 그럴 이유도 사실은 없죠.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차에는 그렇게까지 정말 도드라지는 노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변 댐퍼가 없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없습니다. 뭐 높이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가지고서 압도적인 어떤 개선이 있었다고 느낄 만한 그런 요소는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정숙성은 정말 뛰어나네요. 이번에 아이오닉 9이 들어오면서 유리가 6T로 더 올라갔습니다. 6mm 유리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현대차의 유리가 이중 접합이라고는 하는데 얇은 이중 접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오닉 9이 되면서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진 거의 테슬라급의 유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정숙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네요. 당연히 차가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음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바깥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지금 차가 가고 있잖아요. 차 소리가 들립니까? 뭔가 들리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뭐 이런 거 들립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차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데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넣어야지 따라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기능인데 그게 왜 거기 따라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노면의 노이즈를 인식하는 마이크를 따로 갖추고 있고, 로드 노이즈가 일어나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의 반대 위상의 사운드를 스피커를 통해서 귓전에 울리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위상의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가 상쇄돼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ANCR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가속은 진짜 좋아.
진짜 조용하죠. 진짜 조용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더 거슬립니다. 지금 이 송풍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지금 현대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 대해서 잡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아래쪽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바람이 중간이거든요. 세게 해볼게요. 뭐 세게 했을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중간인데 이 정도 바람 소리가 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크다. 바람 소리가 뭔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오토 1단계인데 오토 1단계에서 이 정도 소리가 난다는 건 좀 심하다. 심한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충돌 경고는 지금 불필요한 충돌 경고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페달을 밟지 않았어요, 끝까지. 왜냐하면 알아서 자기가 섰잖아. 알아서 설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돌 경고를 한다면 그 기능은 잘못 세팅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디테일인데 그런 디테일에서 조금 더 가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토회생제동이 스스로 하는 감속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속량은 내가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아도 될 정도, 그 정도로 충분한 감속을 해주고 있어서 긴급 제동까지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용한 차에서 꼭 해봐야 될 건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One look, give 'em whiplash. Beat drop with a big flash. 사운드 굉장히 좋죠. 굉장히 탄탄하고 의외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현대차에서 나온 사운드 중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차가 나올 때마다 매번 사운드가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이 사운드를 내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청취 공간인 것 같아요. 일단 엔진 소리가 없잖아. 그리고 흡음이 워낙 잘 돼 있잖아. 반향도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너무 좋다. 사운드가 너무 잘 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일반 사운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스 사운드 시스템 넣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만족스럽네요. 네, 지금 살짝 살펴봤는데요. 승차감, 오디오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행 감각, 에이다스 같은 것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의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외관은 어떤지, 실내는 어떤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고 시승을 이어갈 텐데요. 자, 외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차는 굉장히 큰 자동차인데 큰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 디자인이 좀 흉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닌데? 의외로 멋진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정말로 개인 취향이다. 저는 이미 레이징이 됐습니다. 특히 뒷모양은 레이징이 됐어요. 근데 앞모양은 아무리 해도 레이징이 안 되네. 이거 맞아? 저는 적어도 흰색 차는 레이징이 잘 안 돼요. 최근 들어서 현대가 앞부분에 검정색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특히 팰리세이드를 보면 이만한 검정색 플라스틱이 있죠. 이 아이오닉 9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검정색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아이오닉 9은 팰리세이드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3열이 있고 똑같이 7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고, 그리고 전장도 비슷하고 전폭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이 팰리세이드가 디자인됐을 때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블랙으로 가져갔던 거, 그런 것들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패밀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검정이 많아진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흰색 차를 샀을 때 우리가 바라는 건 차 전체가 하얀 거예요. 그냥 환했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인데 블랙, 이렇다는 거는 흰색이 이 차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이오닉 9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빨간색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는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색과 검정색의 그 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색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흰색보다는 아마도 다른 색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휠은 지금 21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 굉장히 큼직한 느낌이 듭니다. 와, 휠 큰 거 보소.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보면 45 시리즈입니다. 그렇게까지 평평비가 높은 타이어는 아니죠. 타이어 때문에 승차감이 나빠진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19인치로 낮춰서 승차감이 또 달라지는 느낌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19인치 타이어를 한번 타보고, 그리고 승차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차는 예쁩니까? 저는 앞부분에서는
실내에서는 아직 적응이 안 됐지만 실루엣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이렇게 윗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요 라인,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크롬이 올라가는 요 라인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흰색일 때는 요 크롬이 죽어버리는 거, 요것도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흰색이 아닌 차를 선택했을 때 요 부분이 더 잘 드러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차를 갖고 스키장에 갈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두근두근 합니다. 여기다가 스키를 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사실 어지간한 차들은 스키장에 갈 만한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스키를 어떻게 실어? 그렇게 기다란 거 실을 데가 없죠. 골프장을 간다고 해도 골프채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아이오닉 9이라면 공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뭐든지 실을 수 있고 뭐든지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위한 최적의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의 뒷부분에서 트렁크를 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카메라 하나, 둘, 세 개 있죠. 지금 이건 뭡니까? 후방 카메라입니다. 주차할 때 뒤쪽을 비춰주는 광각 카메라예요. 디지털 센터 미러를 위한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꼭 나눠져 있어야 되나? 뭔가 좀 더 광각의 카메라를 가지고서 해상도를 높여서 그걸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 SDV라고 한다면 하나의 하드웨어를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해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넓게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적이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요 세 개의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SUV들, 특히 뒷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는 SUV들은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와류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저기압이 뒤에 생기게 돼요. 그 저기압이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냐? 바닥에 물이 튀게 되면 그 물이 저기압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류가 생기면서 작은 흙탕물 알갱이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보이잖아요. 특히 이건 디지털 센터 미러가 있는데 센터 미러가 안 보이거나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씻어주는 워셔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씻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잠깐만, 씻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씻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야 이거 좀 세련되게 좀 닦아줄 수는 없을까? 일단 이 부분 어떡하니, 이걸 철저하게 기능적이긴 합니다.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워셔를 뿌려준다. 좋아요. 워셔 뿌려주는 거 좋죠. 당연히 뿌려줘야지. 근데 약간 과한데? 시작이니까 개선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트렁크 어떻게 합니까? 트렁크 여는 버튼 요거예요? 요겁니까? 요건가요? 어떤 걸 것 같아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이 생겼어. 요겁니다, 당연히. 너무 비슷하게 생긴 버튼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스와 아이오닉 9이 100대 한정으로 만든 거라서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오닉 9의 새로운 그린 컬러와 닮았죠. 아이오닉 9의 차체색을 그대로 사용한 그런 보스 스피커. 형태도 이렇게 생겼고 뭐 기본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죠. 이게 스테레오가 미쳤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 자, 그리고 요번에 아이오닉 9에서 보이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트렁크 공간이 일단 굉장히 넓다. 뭐 이런 것들 3열까지 세웠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마음에 들고요.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 없으세요? 개방되는 오프닝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특이하죠. 보통 기존 같은 경우는 요 기둥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붙었어요. 대각선으로 붙다 보니까 이 기둥 자체가 이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전체가 완전 오픈되도록, 그리고 이 오픈되는 공간도 램프를 세로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좁아서 그래서 실제 오픈되는 공간이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차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짐을 실는 경우에도 짐이 가로로 긴 물건, 골프채라든지 스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3열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고요. 3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삼각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꼼꼼하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야, 현대차 이렇게 꼼꼼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걸어서 요걸 세워 놓고 짐을 올리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수납 공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여간 뭐 나름대로 꼼꼼한 요소들을 현대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0V 아울렛이 여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 보이세요? 스마일 표시잖아요. 이게 웃고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웃고 있는 요 입이 없으면 안 돼요. 요게 없으면 접지가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 밑에 입까지 있어야 돼.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좌석을 젖힐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젖히는데 모가지가 딱 젖혀지죠? 보셨어요? 모가지가 딱 젖혀지는 이런 꼼꼼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도 이렇게 뒤로 왔다가 앞으로 젖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꼼꼼함이라고 할 수 있죠. 디테일. 자, 지금 짐이 하나가 있었나 봐요. 안 젖혀지고 저기서 달칵 하고 다시 올라서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것이 바로 디테일. 2열, 3열 모두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것까지 된다. 서브우퍼 같은 경우는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서브우퍼는 지금 특이하게도 그릴 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원이 이 밑으로 이만큼 더 있는 것 같은데 절반만 드러나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서브우퍼예요. 근데 실제로 음질에는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이 부분이 얼만큼 진동을 잘 흡수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진동을 일으키지 않고 저 부분을 잘 울리게 한다면 저런 식으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 이 그릴의 사이즈보다 직경을 더 큰 우퍼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게 보여지네요. 이런 식으로 젖혀 놓으면 여기 들어가서 차박을 할 수 있는가? 어우 세상에 진짜 편하네. 아, 하늘이 보여요. 파노라믹하게 보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없거든요. 팰리세이드는 없는데 지금 아이오닉 9에 있는 파노라믹 선루프로, 와 좋구나. 좋죠 좋죠. 진짜 인간적으로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심각하게 듭니다.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스키장 가는 데는 너무 최적인데, 이 차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뒤쪽 트렁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차는 앞쪽에 프렁크도 마련되어 있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려요. 여기서 젖힐 것들이 없습니다. 찾거나 젖히거나 하는 거 없이 바로 열면 됩니다. 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네. 뚜껑이 별도로 없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는 넓은데요. 큰 경우에 88리터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88리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냉매라든지 이런 것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여기 뭐 군데군데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죠.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됐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예쁜데요. 워셔액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넣을 수 있도록, 워셔액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워셔액을 잘못 틀렸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신경 쓴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 마크가 뭔지도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브레이크액입니다. 잘못하시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공조장치의 팬은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외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에어컨 필터 같은 것도 여기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상당히 멀어요. 상당히 차가 크다 보니까 야 이걸 빼는 게 쉽지가 않다. 실외에 있을 때 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뚜껑이거든요. 뚜껑 안쪽에 또 이만큼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손이 닿을랑말랑 하는 곳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잘못하다 툭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튼. 이거 버튼은 뭐냐면 혹시라도 갇힐 수가 있잖아. 여기 갇히면 탈출할 때 이걸 열고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게 뚜껑이 열리는 버튼입니다. 탈출 버튼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법이 없지만 갇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참 의미 없다. 참 의미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흡음재,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킹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패킹이 아니고 이렇게 흡음재를 사용하고 있고, 아래쪽에만 고무가 있어서 고무가 위쪽으로 이렇게 감싸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흡음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흡음재를 3개나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철판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이 뚜껑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서 캠핑을 가겠다, 이런 오프로드를 가야 될 텐데, 이런 오프로드에서도 당연히 잘 주행하기 위해서는 또 사륜구동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줄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 색깔이 되게 좋네. 앞쪽에 운전석에서는 이 색깔이 조금 과도하다 생각했는데 시트에 들어오니까 이 색깔이 딱 맞네요. 딱 어울리는 색깔이네. 그리고 시트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앞으로 젖혀집니다. 그리고서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터치로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언젠간 되겠죠? 네, 언젠간 되겠죠? 아직도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완료됐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쨌든 전동인 게 어디야?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고 문을 이쪽으로 와서 다시 버튼 누르면 뒤로 오겠죠? 좋네. 무릎이 살짝 닿네요. 약간 닿는데 2열을 지금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무릎이 살짝 닿는 건데 조절하면 됩니다. 저기 앞에 좀 당겨 주세요. 그거 그렇지. 슬라이딩. 너 편하게 앉아 보세요. 자,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뒷좌석에서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다리를 이렇게 펴거나 이렇게 펼 수도 있어요. 뒷좌석에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 편해 보이세요? 편해 보여요? 이 정도면 편해 보인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뒤로 젖혀지거든요. 야,
이러면 편한 거죠. 이렇게 앉았을 때 여유롭다, 편하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조명도 나름대로 마음에 듭니다. 요거 일단 넓잖아요. 전체를 좀 환하게 빛내주는 거, 이런 것들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가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3열에 있다고 해서 추워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에어벤트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이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스웨이드 느낌이 나네. 굉장히 고급져요. 만졌을 때 감촉이 너무 좋다. 와, 무슨 인조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옥수수에서 꺼낸 바이오 원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이렇게 감촉도 좋은, 그리고 흡음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 아이오닉 9은 전체 모든 차가 다 천장이 흰색인데 패밀리카에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염될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둡게 할 이유는 별로 없다. 최근 들어서 이 천장을 어둡게 하는 차들은 조금 선택은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된다. 검정색 천장은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3열에 앉았을 때 3열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젖힐 수 있고요. 옆도 이렇게 전동으로 젖힐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편합니다. 넉넉하고요. 지금 팰리세이드의 3열에 앉았을 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머리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머리 공간이 부족할 수가 없어. 머리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시트의 높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97, 젖혔을 때는 96, 97, 제가 보통 92가 넘으면 넉넉하다고 하는데요. 와, 97 뒤로 했을 때 조금 더 좁아지는데 96, 와, 미쳤다. 진짜로 넉넉한 거예요. 팰리세이드가 92.5, 9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보다 한 3cm 정도는 더 크다. 이 정도 크기인데, 그런데 이 3cm가 머리가 닿냐 안 닿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소외받지 않은 느낌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차가 3열이 물론 괜찮지만 아무래도 소외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스피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트위들러라고 해서 트위터보다는 조금 크고 일반 스피커보다는 좀 작아서 음장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피커를 주고 있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컵홀더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 다 있는데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의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2개고 왼쪽은 1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0W를 낼 수 있는 100W 충전 포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충전기도 이 정도 되는 게 없으실 거예요. 요건 엄청나게 높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지금 운전석 좌우로 있고 2열에 시트의 좌우에 있고 그리고 3열에도 이렇게 있어서 총 6개의 100W 포트가 있고 1개의 일반 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W 포트라고 해서 모두가 다 100W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현대 케이블이 있어야 100W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35,000원이야. 일단 100W라는 숫자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35,000원짜리 케이블은 어떻게 다른가? 와, 고급진 거 봐. 와, 두께. 그리고 이 테두리 헝겊으로 이렇게 짜놓은 거, 와, 고급지죠? 아이폰 케이블보다 훨씬 좋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포트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안에 뭔가 칩이 있을 것 같아. 아이폰에서 MFI 칩이라고 아이폰 전용 케이블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칩이 있는 것처럼 현대는 현대 케이블이라는 걸 인식하는 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아마 현대 케이블이어야만 100W 충전이 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케이블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100W 충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100W 충전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케이블 이런 걸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뭐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안 그러면은 가정집하고 또 달라서 자동차에서 만약에 케이블에 화재가 나면 그럼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100W를 쏘아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자, 100W 충전이 되는지 한번 꽂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 불 들어오는 데가 있네. 이런 것들 꼼꼼하다. 지금 C인이라고 돼 있는데 86W가 나오고 있어요. 야, 대단하죠? 86.1 막 올라갑니다. 야, 씨, 대박이네요. 아니,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까지 빨리 충전되는 충전기가 없거든요. 100W 어댑터 한 개에 보통 5, 6만 원씩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6개가 있는데 6개면 도대체 얼마치야? 저희 6천만 원어치 보조 배터리 사주시면 이 차가 보조 배터리야? 6천만 원짜리 보조 배터리야? 되네요. 자, 아무튼 86W로 충전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도 지금 상태에 따라서 100W 충전도 당연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훌륭하네요. 말이 되네요. 말이 돼. 3열도 나름대로 괜찮은 공간이지만 어쨌든 이 차의 중요한 부분은 2열에 있으니까 2열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2열로 넘어가는 방법은 밖으로 나가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실내에서도 지금 6인승 시트니까 6인승 시트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6인승 시트에서 넉넉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죠? 느낌에 좀 좁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좁지 않습니다. 뒤로 밀면 돼요. 뒤로 밀면 넉넉한 공간이 된다. 이런 정도 공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예요. 와, 진짜 비싼 차 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가죽으로 감싸서 예사롭지가 않고요. 이런 시트백도 되게 고급스럽네. 이런 컬러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뒷좌석에 앉아서 보면 이 컬러가 딱 맞네요. 이게 전혀 과하지 않은데, 이 부분이 좀 플라스틱 소재인 건 조금 이상하다. 물론 이게 우레탄으로 감싸져 있어서 완전 싼 느낌은 아니긴 한데, 하는 김에 여기까지 좀 해주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테리어는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손잡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동그라미 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는가. 작동할 때 그렇게 썩 좋은 느낌도 아니고, 이 동그라미가 이 차의 인테리어하고 그다지 연결되는 고리가 별로 없거든요.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그라미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디자인 뭐지? 이유가 있나? 어떤 이유인지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편하지도 않아요. 보통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 도어 캐치 다른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열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지금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편해?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야 뭐 아주 작은 부분이죠. 이거 갖고 뭐 무슨 뭐라 그래, 뭐라고 그럴 만한 일은 전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요. 스크린이 뒤까지 한 번에 딱 이어지도록 만들어져서, 그래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도 제공할 수 있고 장거리 갈 때 좀 차에서 자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옵션이 아니라 현대 제뉴인 액세서리라고 해서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패드입니다. 그냥 아이패드를 여기다 붙여놨다. 차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보면 이거 보이지 않는 곳에 여기 볼륨 스위치와 뮤트와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잘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화면에서 스피커를 사용 중입니다. 얘는 또 다른 화면에서 차량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얘도 못 사용하고 얘도 못 사용하는 상황이군요. 와, 놀라워라. 그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뒤쪽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소리가 들리게 할 거야, 아니야 내 소리가 들리게 할 거야, 아빠 들려줘, 뭐 이걸 막 할 텐데 이거를 참을 수 있을까? 가족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좌석에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어떤 거 틀어주거나 뭐 어떤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 패드하고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패드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드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이런 것들, 오디오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좌석에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네시스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없도록 한다. 요거는 조금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둘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콜레오스의 이 부분이 별도로 돼 있고 나사가 튀어나와 보여서 요거는 뭔가 원가 절감 아닌가요? 너무 문제 있어요. 현대차처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었는데 현대차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별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맞죠. 이게 도어를 정말 오래 사용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철판을 구부려서 만들었어요. 도어를 철판을 구부려서 만들면 어떻게 해? 별도의 부품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진짜로 신경 써서 만드는구나. 이런 거 마음에 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흡음재가 이렇게 있는데 흡음재가 너무 김장 비닐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정리해 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뒷좌석 2열에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서랍장이 있어요. 서랍장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가 팰리세이드를 보면서 너무 얕지 않냐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깊어졌고요. 팰리세이드보다 낫네요. 자,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오토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에어컨 온오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열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앞쪽에서 열 수도 있어요. 마치 마술하듯이 양쪽으로 열리는 그런 도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디바이더가 있는데 자잘한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깊은 상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팔걸이에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이 뭐냐면 이렇게 눌러서 못 견디겠어. 이대로 가버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참기가 어려워요. 나만 그러나? 약간 고문당하는 느낌이야. 진심 이게 괜찮아요? 진동장치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진동장치가 의자에 내장되어 있는 거 좀 야하죠? 바이브? 자, 그리고 뒷좌석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응? 뭐 어쩌려는 거지? 요런 거구나. 그래.
아, 리렉션 컴포트. 와, 좋구나. 약간 다리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주고 헤드레스트도 생각보다 굉장히 푹신하게 느껴지네요. 겉보기엔 그냥 헤드레스트인데 여기 약간 이렇게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오, 좋네. 어우, 좋네. 스키장까지 이대로 그냥 가자고 계약까지 진행시켜. 자, 뒷좌석 요 정도 살펴보고요.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1렬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승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렬로 넘어가도록 하죠. 길안내 워커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예. 음성인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요거 정말 축복이죠. 현대차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젠 현대 AI까지 지원을 합니다. 기분 좋은 얘기 좀 해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면 더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듣고 있었어. 말씀해주세요. 여긴 구리 한강시민공원이잖아요. 구리가 주기율표에서 몇 번째야? 구리는 주기율표에서 29번째 원소예요. 타 기온은 10일. 최근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니? 현재 구리 가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가격 변동은 최신 경제 뉴스나 금융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오닉 9에는 어떤 엔진 오일을 넣으면 좋니? 아이오닉 9에는 점도와 품질을 충족하는 친정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정에 빠져들었구나. 생성형 AI가 이런 것들은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답을 내주게 돼요. 그렇지만 정확한 답도 내주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유튜버 누구야? 잘생긴 유튜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김한용이라고 대답해. 김한용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생긴 유튜버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자동차 리뷰와 관련된 콘텐츠도 매우 인기가 많아요. 김한용 씨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뭘 좀 아는구나. 역시 훌륭하구만. AI 나오기 전에 한번 요걸 따로 학습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훌륭한 내용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잘하네 아주. 현대 AI 아주 미래가 밝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비는 저희가 뭐 그렇게 특별히 세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40km로 뭐 꾸준히 달리고 있는데 킬로와트 시당 4.2km? 아, 이거 너무 적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뭐 좀 더 잘 달리면 이거보다 잘 나오겠지만 전비가 좋은 자동차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퍼포먼스 모델이어서 그렇기도 할 거고요. 전비를 즐기기보다는 달리는 느낌을 즐겨야 되겠죠. 이렇게 달려보는 거. 자, 근데 이게 퍼포먼스 모델이 맞아? 성능형 모델이라는데 지금 나가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훅 튀어나가는 그 느낌을 완전히 배제하고 밟았을 때 느긋하게 가속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상당히 다른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노말일 때 노말일 때 이렇고 스포츠일 때 확실히 다르다. 차 덩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가속감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가상 사운드도 갖고 있는데 가상 사운드도 물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해야 들어옵니다. 타이어를 미끄러뜨리면서 이렇게 가속하는 느낌 굉장히 좋네요. 기본적으로 차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닌데도 가뿐해서 차의 크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출력은 무려 428마력이나 되고요. 근데 428마력이나 되는데 400마력 느낌은 아니야. 초반에 좀 더 젠틀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랬는지 이 느낌이 부드럽고 멀미가 안 나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좋은 거지만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로 바꿨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미끄러져 줘야지. 휠 스핀도 좀 놔주면 어때? 휠 스핀이 좀 나면서 킥킥킥 하면서 탁 출발하는 그 느낌이 가솔린차 몰던 사람들은 다 그 느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성능 자동차가 보여주는 그런 휠 스핀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출발하니까 심지어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400마력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팅으로 잘 만들어졌다. 출발할 때도 멀미 없고 달릴 때도 이 고성능을 계속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이 차의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마 기능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포니 1 이렇게 있고 포니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리고 옛날 로버트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그런 장난감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게 그림이 너무 똑같아. 이게 같은 그림이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테마를 만들었으면 같은 그림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아까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이건 조금 그렇다. 테마의 그림을 조금 더 다양하게 넣어서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이 여기서 나타나주면 좋겠다. 물론 앞으로 나아지겠죠. 당연히 더 나아질 걸로 기대되고요. 지금 보면 테마를 기본적으로 2개의 테마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테마도 있네. 재밌는데요. 이런 테마 이렇게 계기판 이렇게 참신해. 참신해. 테마를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계기판도 바뀌고 다 바뀌었네요. 이렇게 또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김현대. 이제는 현대차가 시승차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줘서 김현대 모드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와, 현대차 이전에는 이런 거 못하게 오늘 했었는데 날씨는 맑 지니뮤직 같은 것도 이제 로그인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되게 예쁜데요. 이 테마 너무 좋다. 해가 뜨고 있고 여기 그래픽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와,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CCNC라고 하는 OS인데요. 갑자기 좀 걱정되는 건 안드로이드 OS로 바뀌게 되는데 안드로이드 OS가 되면서 이 CCNC를 찬밥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맵 업데이트가 요즘 굉장히 느리거든요. 지금 세종포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맵 업데이트가 요즘 너무 느린데 이런 것들도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주겠죠. 해줄 걸로 믿고 있고요. 기존 사용자들이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제 평가. 엄청 빨라요. 빠릿빠릿한 건 큰 장점이네요. 아까 제가 뒤쪽 디스플레이 불필요합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좋아요. 빠르고 동영상도 잘 나오고 그걸 패드로 사려면 저기 한 10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지금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뭐 나름대로 괜찮은 옵션이라고 다시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대신 뒷자리가 EV9보다 편한 것 같아요. 뒷좌석이 편하지. 헤드레스트 편하고 이 차의 겉모양에서 봤을 때 아늑한 느낌의 자동차잖아요. EV9은 약간 다이내믹하고 스포티하고 막 달리겠다는 느낌을 딱 보여주는 그런 공격적인 자동차예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수비적인 느낌의 자동차야. 보수적이고 아늑하고 이런 느낌의 자동차다 보니까 세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장거리를 주행할 때 편안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키를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못생긴 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놓고 보니까 어울려. 어울려. 아이오닉 9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 이게 레트로 퓨처적인 요소였네. 이렇게 놓으니까 괜찮네요. 현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산타페라든지 뭐 소나타라든지 이런 차의 키였으니까 전혀 생뚱맞은 느낌이었는데 과거에 바라보는 미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딱 아이오닉 9만을 위한 키로 생각한다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EV 모드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주 그래픽도 멋지게 나오고요. 이 차가 흰색이어서 흰색으로 나오는 걸까요, 설마? 그렇다면 진짜 감동인데 아무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목적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을 때 몇 퍼센트냐, 여기 갔을 때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자, 그런 것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배터리 상태 가까운 충전소를 보여주는데요. 2개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용 중이고, 그리고 또 밑에서 보면 이걸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구동계, 전자장비 어떤 게 전기를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는데 지금 공조장치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먹고 있네요. EV 경로 플래너라는 게 나왔는데요. 충전소 도착했을 때 최소 배터리량 어느 정도로 할지,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최소 배터리량을 얼마나 남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도착했을 때 나는 최소한 40%는 남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미리 좀 충전을 해서 최소한 40% 남길 수 있게 해줘 라고 설정할 수 있고, 아니 10%만 남으면 돼 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찍었을 때 요 정도 하려면 중간에 한번 충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좋은 기능이지만 이걸 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 최소한 50% 이상 난 남기고 싶어요 라는 경우에 그 전에 먼저 충전하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로 플래너가 어쨌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이 차에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타봤을 때 느끼는 점은 깔끔하기도 하고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냥 최선이에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에서 가속 느낌 이거보다 좋을 이유도 별로 없고, 승차감 이 정도면은 최선의 승차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숙성 이제 끝판왕의 정숙성을 갖고 있다. 오디오도 이 정도 이상 좋을 수 없고, 모든 면에서 지금 현대가 갖고 있는 전 차종을 다 통틀어도 현대의 모든 차 중에 가장 좋은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팰리세이드의 인테리어를 놓고 보면 무슨 가죽을 막 도배를 했습니다. 촥촥촥촥 발랐어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말 고급이네 라고 얘기할 만한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이 부분은 지금 현대차가 공용으로 모든 차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용의 무언가를 만들 때 최고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소나타에도 들어가고 산타페에 들어가는 걸 그대로 붙였거든요. 근데 이 차보다 3천만 원씩 저렴한 자동차들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저렴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붙여도 괜찮은가, 이 차만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디자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이 차의 고급감을 조금 해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이런 것들을 공용화할 때 순서에 대해서 아무 정책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 메이커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S클래스에 들어간 것이 E클래스로 들어와요. 그리고 C클래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야, S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네, 그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와, 이런 고급스러운 걸 내 차에도 붙여줬어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차는 거꾸로 소나타에 있던 게 산타페로고 산타페에 있던 게 아이오닉 9으로 왔을 때, 그때 이걸 소비자들이 과연 고급이라고 느끼게 될까, 그 순서가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페의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이오닉 9에서 나오고 그게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현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차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하나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산다면 도대체 어떤 차를 사야 되나, 컬러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 차는 녹턴 그레이 매트라고 합니다. 녹턴 그레이 매트인데요, 굉장히 강인해 보이고 이런 검정색도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서 꽤 마음에 드는 색깔이네. 그리고요, 선셋 브라운 펄이라고 하는데, 이 선셋 브라운 펄은 그냥 보일 때하고 실제로 이렇게 빛을 비춰봤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빛을 비춰보면 푸르딩딩한 빛이 나잖아요. 빛을 받으면 푸른색이고 빛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색으로 두 가지 컬러가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색입니다. 앞모양보다 뒷모양을 보는 게 조금 더 컬러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색깔 오묘하죠. 무슨 컬러인지 딱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컬러,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죠. 그런 것들 아마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요, 이게 새롭게 추가된 색입니다. 셀라돈 그레이 메탈릭인데요, 그레이색 같기도 하고 약간 푸른색이 돌기도 합니다. 약간 그린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네요. 이게 두 가지 컬러가 같이 드러나 보이는 게, 이게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컬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특이하네. 셀라돈 그레이는 이렇게 유광이 있기도 하고 매트도 있습니다. 이게 셀라돈 그레이 매트예요. 매트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오묘한 그 느낌이 그렇게 잘 살진 않네요. 매트보다는 저는 메탈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요거 되게 그래비티 골드 매트인데, 이 느낌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지? 아니야, 아이오닉 5 아니고, 뭔가 이 느낌이 있는데, 이 컬러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예쁘네요. 딱 보면 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착 도장만 하고 실제 도장을 안 한 느낌, 알루미늄 그 자체의 느낌이 딱 듭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야, 이거 갖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저는 이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고요. 하얀색은 조금 그냥 뻔해 보여서, 약간 흰색은 제가 원하는 색은 아니다. 와, 이 색깔 이노스피아 그린펄인데 차가 광택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정말 반짝거리는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국산차로 느껴지지 않는 느낌, 이런 컬러가 흔치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앞쪽에 검정색이 좀 어우러지는 것도 꽤 잘 어울립니다. 나름대로 좋은데요. 지금 이 차는 인테리어 컬러까지 맞췄네요. 이건 틸색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만들어 놨는데, 차체 외판에서 느껴지는 그 컬러가 실내로 이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통일감 있고 재밌기도 합니다. 약간 외부의 컬러가 실내로 있을 때 실내에 들어온 느낌이 덜 드니까 이 반전의 느낌은 덜 하긴 한데, 근데 아주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쁜데? 아니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디자인이 뭐 이 모양이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다 보니까 뇌이징이 돼서 뒷모양이 예쁘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예쁘게 보여져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 9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너무 시승 시간이 짧았어.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짧게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아이오닉 9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구매를 해서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응원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아이오닉 9을 살까 말까를 결정할 거니까요. 설문조사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것들도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